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0월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것들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험 난이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험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면 쓰기 정도가 되겠네요. 해서 듣기, 독해, 쓰기 요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쓰기도 사실은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나왔다거나 단어가 나는 이런 단어 본 적 없는데 되게 생소하다, 이 단어 뭐지, 너무 어렵다 하는 단어가 나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봤었는데 뭐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혹은 막상 쓰려고 하니까 한자를 쓸 수가 없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좀 더 꼼꼼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적중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목별로 어떤 포인트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행동 관련 문제, 그 다음에 2, 3부분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A, B, C, D 보기에 자주 제시가 되는 한자가 어려운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3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긴 문장이 나오죠. 긴 글이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의문사를 먼저 보고 그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의문사 키워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는요. 쓰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때 자주 틀릴 만한 한자를 제가 몇 개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듣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듣기 일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행동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동 관련이라고 하면 일단 두 갈래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이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할 예정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말 그대로 이 화자의 행동, 做什么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먼저 이런 행동들 단어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운전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开车, 开车. 자, 그 다음에 수다 떨어요. 우리 대화해요.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聊天, 聊天.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의를 열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开会. 开会, 그쵸. 일하는 와중에 开会라는 행동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화를 해요. 여러분 전화를 걸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打电话. 打电话. 자, 그 다음에 책을 읽다 중국어로 读书. 책을 눈으로 보는 看书도 있겠지만 读书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네요. 여러분 요즘 안 그래도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걸맞춰. 자, 인터넷 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上网. 上网. 요런 행동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래로 요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잠자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잠의 질이 떨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일어나도 피곤하게 될 거야. 내지는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운전할 때 과속해서는 안 돼. 해서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행히도 이런 내용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믿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잠자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운전할 때 당연히 과속하면 좋지 않겠죠. 자, 다만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자, 睡觉前不要喝酒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开车时不要超速.超速라는 단어 잘 보세요, 여러분. 차오가 초과하다라는 뜻의 그 글자잖아요. 해서 속도를 초과하다, 과속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는 정말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시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시 문장은 他现在要睡觉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행동.
睡觉를 좀 주목해 주시고요. 睡觉 하면 뭡니까? 잠을 자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지금 잠을 자고 싶어 해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잠을 자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을 수도 있고 밥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책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색했죠. 책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음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昨天会议结束的时间太晚了. 뭐가 너무 늦었대요, 여러분? 어저께 회의가 종료된 시간이 너무 늦었다, 늦게 끝났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我有点困. 여러분 사실 표시는 안 해놨지만 이 문장도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我有点困 했습니다. 쿤 뭡니까? 피곤하다라는 뜻이죠. 피곤하면 당연히 자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现在什么都做不了. 여러분 여기 做不了라는 표현 한 번만 찍고 갈게요. 주어라는 수어 뒤에 뿌가 왔으니 성조는 없어지고요. 가능보어로 보시는 겁니다. 수어 뒤에 왔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 做不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앞에 什么都做不了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문제와는 별개지만 여러분 여기 동사를 살짝 바꿔서 什么都吃不了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런 말을 할 일이 없죠. 자, 그러면 什么都喝不了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제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나 조금 피곤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잠자고 싶어 쪽으로 기울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힌트 문장 我要休息一段时间이라고 했습니다. 我要라고 했고요. 뒤에 잠자다라는 동사는 아니지만 休息, 휴식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오, 对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듣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제시가 되는데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잠자고 싶다라고 했는데 음원에서는 휴식하고 싶다,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 유사 표현 잘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시 문장은요. 牙刷需要经常换이라고 했습니다. 牙刷 뭡니까? 주어 칫솔이네요. 그쵸? 칫솔을. 수로는 환이에요, 여러분. 환,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부사어 부분을 보니까 需要, 뭐뭐 해야 한다. 经常 뭡니까? 자주자주죠. 그래서 칫솔을 자주자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행동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 기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위생상 생각해 봤을 때 칫솔을 안 바꿔도 돼요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왠지 자주 바꿔야 한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음원에서도 칫솔을 자주 바꾸라고 할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요. 大家都认为牙刷只有没坏. 여러분 只有이렇게 표시 좀 해놓을게요. 단지 没坏, 坏가 뭡니까? 고장나다라는 뜻이죠. 没坏이니까 고장나지만 않는다면 就 바로, 여기서는 바로보다 그냥 可以에 조금 더 해석을 더 무게를 둘게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장이 나지만 않는다면 그냥 해도 된다. 继续使用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사용해도 된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기냐면요. 칫솔은 고장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但是 여기서 중요한 但是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대한 이제 반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실상은 그렇지 않아. 자, 뒤에 为了가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하여. 为了保持卫生. 保持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卫生 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즉 깨끗한 위생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牙刷与筷子一样都需要经常换都需要经常换都需要经常换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자주 바꿔줘야 한다. 需要经常换. 다만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했던 거는 牙刷만 나온 게 아니라 与筷子一样. 여러분 위라는 글자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위는 뭐뭐와 즉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흐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이.
자, 그러면 다시 칫솔은 젓가락과 같이, 젓가락도 자주자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칫솔은 젓가락과 같이 자주자주 바꿀 필요가 있다. 자주자주 바꿔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야샤 需要经常换이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죠. 해서 정답은 O. 또 2로 골라주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듣기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자가 어려운 단어를 미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A, B, C, D 보기로 주어진 그 단어가 한자 자체가 어려워서 발음을 유추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음원에서도 정답으로 불러줬을 때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체크를 못하게 되거든요. 보통 학생들은 듣기에 제시된 보기만 보고 뜻을 잡고 생각을 하시는데 뜻도 뜻이지만 발음을 어느 정도는 유추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해서 요 화면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이 한자들 조금 틀려도 좋으니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뒤로 해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다 보셨으면 뒤에서 같이 한번 발음해보고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합니까? 리머. 리머. 여러분, 리머 하면 뭡니까? 예의, 예절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보통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예의가 있다. 있을 유자, 요 하고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옆에 예문을 보시면요. 他是个性格活泼有礼貌的人. 有礼貌的人이라고 했으니까 예의가 바른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자, 앞에는요, 여러분 성격에 대한 단어로 하나 더 호포가 등장했죠. 그는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고 또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자, 한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자 보시면서 리머, 리머 이렇게 읽는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단어는 聊天聊天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이 어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聊天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聊天로 일단 보자면요, 수다 떨다. 아까도 사실 나왔었죠. 수다 떨다, 뭐 친구와 대화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문 보니까 我喜欢跟小李聊天이라고 했어요. 나는 좋아하죠. 무엇을 좋아합니까? 샤오리와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리아오티알은 기초 때부터 배우고 올라와요. HSK에 올 때. 자, 근데 리아오라는 글자를 막상 써보라고 했을 때 잘 못 쓰더라고요. 이런 한자는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듣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3번 단어. 준종이라고 해요. 준종. 준종 뭐라고 합니까? 이거 뜻이 뭡니까? 존중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통 레퍼토리는 아무래도 존중해야 한다. 야오 존중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자에 오늘 포커스를 더 맞춰보자면요. 한자가 매우 어려워요. 준종. 준종. 나중에 혹시나 5급에 오시게 된다면 준수하다, 지키다, 준쇼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으니 이 한자 미리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가 예문을 보도록 하죠. 회의 시, 회의할 때 我们要有尊重别人的态度. 우리는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4번이 정말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과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요. 자, 요거 읽는 연습할게요. 锻炼. 锻炼이라고 읽죠. 단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목적어를 가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신체를 단련하다. 锻炼身体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 예문 보시면 为了健康. 사실 여러분 이 健康이라는 단어도 제가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문으로 대체했어요. 健康 한자 어렵죠? 자, 为了健康 건강을 위하여 我们要锻炼身体 우리는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锻炼身体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做运动, 运动, 운동하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著名이라는 단어예요. 著名, 저명하다. 조금 쉬운 단어로는 요명도 있어요. 유명하다. 그쵸? 그래도 지금은 한자가 어려운 단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니까 이 단어에 먼저 이 한자 생김새에 주목을 좀 하도록 할게요. 著名, 저명하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쓰일 테고 他是一位
著名的演员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는 매우 유명한 배우이다. 자, 해서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은 한자가 어렵지만 미리 발음을 생각하셔서 발음을 유추한 상태에서 음원을 들으시면 바로 들리는 대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다면 다른 것보다 시험장 가시면 당연히 이렇게 발음은 적혀져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방금 배운 요리마오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예의가 바르다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한 단어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호포, 활발하다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不爱说话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즉 말수가 적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음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남자가 新来的小张怎么样? 새로운 그 小张 어때? 他是你的同学. 그 사람 너 동창이지? 对吧? 맞지? 라고 하니까 여자가 对, 맞아. 他很有礼貌. 그 사람 되게 예의가 발라. 大家对他的印象都很好. 사람들이 다 그에 대해 인상을 좋게 가지고 있어 라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바로 들렸겠지만 有礼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有礼貌 들으셨어도 이 단어가 有礼貌라는 발음이다 라는 걸 몰랐다면 놓치기 쉽죠. 자, 해서 다시 한번 요거 有礼貌 라고 읽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해서 정답은 B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요 뒤에 제시된 단어 暖和 暖和 사실 의미로 간다면 요거는 진작에 걸렀어야 하는데요. 暖和는요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뜻의 단어죠. 해서 A, B, C는 보통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D는 날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3부분은요 우리 조금 긴 글이 주어져요. 그리고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시오 하는 독해 3부분인데요. 자, 먼저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우리가 글을 읽어야 그 정답을 고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자, 해서 몇 가지 살펴볼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처음에 为什么? 라는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대답할 때 우리 그냥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고 운을 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중국어에서는 因为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A와 B가 대화를 한다면 왜 그랬대?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랬대 라고 대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为什么의 대답은 因为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뒤에 덧붙여서 A 때문에 그래서 B 하게 됐대. 자, 그러면 因为 뒤에는 원인, 이유가, 所以 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미리 예측한 상태에서 보시면 되겠고, 아주 가끔 여러분 제가 为什么로 물어보면 因为로 대답해요 라고 했는데 因为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所以가 만약에 있다면 A에서 그래서 B 하게 됐어 라고 하니까 A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렇게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요, 여러분, 怎么样? 이라고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怎么样? 했으니까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보통 운을 뗄 때 어떠냐면 내가 느낄 때는 이러이러했어 라는 뜻으로 我觉得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觉得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좀 더 폭넓게 알고 가실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좀 하지 않을까요? 뭐 좋은 것 같아, 뭐 나쁜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으로는 여러분 有什么特点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글들이 요즘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뒤에 그거 하면요. A 할 수도 있고요. 또 B 할 수도 있어요. 可以 A, 还可以 B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뭐뭐 할 뿐 아니라 라는 뜻의 不仅을 써서 A 할 뿐 아니라 게다가 B 하기까지 해요 라고 해서 不仅 A, 而且 B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만약에 들자면 요즘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등산하면요 있죠. 신체 건강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어떤 장점과 특징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무래도 A 할 수도 있고 B 할 수도 있어. 可以 A, 还可以 B.
또 A 할 뿐만 아니라 B 할 수도 있어. 不仅 A, 而且 B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실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보시는데요. 他为什么不后悔라고 했습니다. 먼저 질문의 의문사 为什么부터 잘 봐주세요. 왜 때문에, 왜 후회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学到了知识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후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曾经努力过 자,努力죠, 여러분.努力가 수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했었기 때문에, 노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난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钱이 보이네요. 그죠? 挣钱了 돈을 벌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D는요. 获得了成功获得成功 성공을 획득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성공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 왜 후회하지 않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기억하십니까? 아까 왜 셔머로 물어봤으니까 보통 왜냐하면으로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여기를 미리 표시하시고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처음 시작할 때요. 他的理想就是当一名著名的演员 그의 희망사항, 그의 되고 싶은 것, 그의 꿈은 바로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为了考上艺术学校 뭐예요, 여러분? 考만 쓰면 그냥 시험을 보다인데 考上이니까 붙는 거죠. 합격하는 거죠. 예술학교에 합격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을까? 他每天坚持练习 매일매일 연습을 꾸준히 했고요. 자, 虽然이 나왔으니 비록이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딴을 먼저 표시해 두시고 비록 结果没考上 비록 결과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딴 그러나 每次回想起那段经历 그 경력을, 그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봤을 때, 他都表示并不后悔 그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낸대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태도를 취한대요. 자, 그럼 왜 때문일까? 왜냐하면 他为了自己的理想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꿈을 위하여 努力过的过程 노력했었던 그 과정이 랑은 여기서 뭐뭐하게 만들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感到非常幸福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과정이 그 자신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물어보는 바를 캐치해 두고 그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왜냐하면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미리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역시나 여기서도 질문은 酒店为什么不能入住라고 했어요. 为什么라는 의문사가 쓰였네요. 자, 그 호텔은 왜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는가? 여기서는 루주를 입주보다는 묵다로 해석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 호텔에 왜 묵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A는요. 停电了, 停. 스탑 됐대요. 멈췄대요. 전기가 정전된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没有空房. 여러분, 房子, 房间할 때 그 방이죠. 콩은 비다기 때문에 빈 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 예약이 꽉 차서 사람이 많아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여기 나사오가 나왔네요. 청소하는 거. 나사오하오는 청소를 잘 한 상태인 건데 메이 나사오하오라고 했으니까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D는요. 服务员下班了. 종업원이 이미 퇴근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호텔에 묵을 수 없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왜 거기에 묵지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 인웨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정상이지만 인웨이가 없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인웨이랑 같이 쓰던 짝꿍 표현으로 수어이 기억하십니까? 뭐뭐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앞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很抱歉 매우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요. 最近有课比较多 有课가 주어고요. 比较多가 수로입니다.
자, 최근에 여행객들이 비교적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所以 결론은요. 现在酒店的房间已经订满了. 지금 이 호텔의 방이 이미 다 가득 찼어요. 예약이 꽉 찼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로 빈 방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혹시 몰라 뒤에까지 더 읽어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你可以去其他酒店看看. 당신 다른 기타 호텔로 가셔서 둘러보셔도 됩니다. 不过 그러나 你最好 제일 좋은 건요. 提前打电话. 미리 전화를 걸어서 问一下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要不 그렇지 않으면 你可能又白跑一趟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바이라는 애가 부사로 쓰였는데요. 여기서 하얀색 백자가 아니라 여러분 헛되이 소용없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를 미리 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럴 시에는 헛되게 한번 헛걸음을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뒤에까지 읽어도 정답은 달라지지 않죠. 이유는 다시 한번 여행객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즉 그쵸. 빈 방이 없기 때문에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문장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답은 B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쓰기 이 부분입니다. 쓰기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기에 주어지는 거라면 내가 그냥 뜻을 바로 댈 수 있겠지만 막상 쓰기에서 쓰려고 하니 한자가 생각이 안 나네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3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뜻만 지금 떠올리신다면 다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리고 빈 종이에 여러분 이해하다 써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해결하다요. 결정하다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본인이 혼자 빈종에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리지의 뜻은요. 이해하다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자 잘 보시고요. 이해하다. 자, 그러면 예문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别伤心, 슬퍼하지 마세요. 我可以理解你, 제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아무래도 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혜라는 글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앞에 요 변 잘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찍고 싶은 건 요 부분. 힘력자 아니죠, 여러분? 생김새 잘 봐주시고요. 삐침까지 처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우자로 마무리를 하죠. 이해하다. 자, 요 글자를 강조한 이유는 사실 밑에 해결하다라는 단어에서도 또 등장을 하죠. 해결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解决. 解决, 그쵸. 해결하다라는 동사니까 아무래도 뭘 해결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다. 解决问题라고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봤더니 为了解决问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要 해야 한다.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要找, 찾아야 한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办法, 방법을 찾아야 한다. 合适的办法라고 했으니까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일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解决 할 때 决라는 글자를 좀 강조하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흔하게 물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2개. 그리고 삐침도 꼭 처리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决자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 글자를 강조한 이유는 밑에서 결정하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决定 보시면요, 여러분 决定같은 글자가 쓰였죠. 결정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决定이라고 합니다. 자, 뜻은 다들 아시겠죠? 결정하다. 자, 그러면 예문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 또이가 나왔어요. 뭐뭐에 대하여죠. 자, 뭐뭐에 대하여니까 뒤에 명사부터 보세요. 개사와 명사 함께 씁니다. 자, 事情 하면 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유학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유학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 我已经决定了.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유학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나 이미 다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제가 이 3가지 단어를 준비할 때는 조금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이해, 해결, 결정 요렇게 이어서 외우시면 3가지 단어를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 번 써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단어는 아무래도 5급, 6급까지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문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자주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월 대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집어드리는 적중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험도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